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권 차연입니다. 자, 7-21번부터 나머지 실력편 문제들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미리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까? 이 중에서 23번 같은 경우는요, 한 10여 년쯤 전에 수능에 직접 출제가 되었던 정말 최고난도 문항 중에 하나이고, 나머지 문항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뭐 기본적인 어떤 공간 도형에 대한 관점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21번. 사면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황이 되게 좀 독특한 상황이야. 이면각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ABC. 이런 거야. ABC. ABC. 요각. 그 다음에 ABD. ABD. 이 각. 그 다음에 CBD. 이 각. 이 모두 다 60도, 60도, 60도이고, 모서리 AB 길이는 A이다. 여기 길이가 지금 A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근데 여기 정사면체인가요? 정사면체가 모든 각이 60도니까 맞나요? 아니죠. 이쪽은 60도, 60도, 60도지만 이쪽이 60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사면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사면체를 일부 깎아서 만든 것이라고 상상하면 편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봐봐. 정사면체, 이렇게 정사면체가. 여기 전부 다 60도, 60도, 60도 맞아. 정사면체.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쪽 부분을 깎는 거야. 깎거나 붙이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뭐, 이렇게, 아이고, 쏘리. 요렇게 해서 만드시면은, 요렇게 생긴 사면체는 정사면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쪽은 60도, 60도, 60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요런 걸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뭐냐. 꼭지점 A에서 밑면 BCD에 내린 수선의 발 H라고 할 때 3분의 AH 길이 오십시오. 이거는 그냥 바로 정답! 3분의 루트 6A. 끝.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사면체를 이렇게 늘려놓거나 자른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높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사면체 한 변의 길이가 A였을 때 높이 구하는 공식 3분 루트 6A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가 되는 학생들은 약간 흔히 말하는 공간지각력. 실제로 공간도형 문제를 풀 때 공간지각력이 뭐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같은 센스를 발휘하는 경우는 정사면체의 일부가 저 그림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런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으면, 확장할 수 있으면 뭐 중간 과정 없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상상이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이게 60도인 걸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높이입니다. 그러면은 3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서 수선 내린 게 연결하면 수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BC에다가 수선을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얘가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수선의 발 그래서 연결하시면 자동으로 수직이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 각도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여기가 A라고 놓으면은 여기 60도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이 길이가 2분의 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1대 2대 루트 3, 여기는 2분의 루트 3A가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이 길이가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네. 그런데 또 여기서 이번에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 면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긋게 되면은 잘 안 보이나? 여기서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가 자동으로 수직이 됩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A이면 여기가 2분의 A가 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 이 높이가 이제 뭐 2분의 루트 3A가 되는 이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로부터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은 바로 H부터 B까지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는 그림 그려볼게요. 위에서 보면은 요렇게 되면서 이게 B고요. 여기 어딘가가 H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이제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왜 구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린 거랑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린 거에 대해서 요걸 알고 있습니다. 자, 방금 여기가 2분의 A, 그러니까 요 길이가 2분의 A. 그런데 이 바닥이 60도니까 절반은 30도, 30도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왜냐면 여기도 역시 2분의 A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RHS 합동입니까? 그래서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또 3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예요. 이 빨간색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2분의 A 곱하기 루트 3분의 2. 하지만 루트 3분의 A가 되는 겁니다. 따라 최종적으로 나는 이 높이를 구하는 건데
이 높이를 구하는 방법은 요 빨간색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a가 되고요.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루트 3분의 a제곱이니까 3분의 a제곱 더하기 a제곱. 네,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a가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루트 3분의 4가 되고요. 분자물 루트 3 곱하게 되면은 a 곱하기 3분의 2 루트 3. 잠깐만요. 뭐 이상한데요? 3분의, 잠깐만요. 이게 더하는 게 아니군요. 미안해요. 여기서 더하고 이걸 빼야 되겠군요. 3분의 2가 되어서, sorry. 3분의 루트 6이 되는 것, 3분 루트 6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공간 지각력이 있는 학생들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방금처럼 이제 정석적으로, 이게 그런 상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수선 그어서 삼선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 모서리 길이가 A인 정팔면체에 대하여 서로 마주보는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십시오. 정팔면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팔면체는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위쪽도 정사각뿔입니다. 모든 모서리 길이가 다 A로 똑같은 정사각뿔이야. 이 아래쪽도요, 똑같은 정사각뿔입니다. 뭐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할까요? 여기도 이렇게.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랬을 때 마주보는 꼭지점, 마주보고 있는 이 꼭지점 사이의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를 구하는 건데, 이 정사각뿔은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이것도 이렇게 가는 것도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길이나 이 길이가 전부 다 똑같아요. 길이가 전부 다. 뭐로 똑같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꼭지점 길이는 정답 루트 2A가 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게 핵심인 거야, 문제가. 마주보는 평행한 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현재 이렇게 생긴 삼각형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하고 서로 평행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거랑 요게 평행하죠. 그럼 정사각형에 서로 평행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랑 요게 평행하고 이게 평행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랑 요게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평행한 게 두 개만 있어도 서로 평면들이 평행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평행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평행하기 때문에 요 두 사이 거리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도형의 대칭성에 의해서 결국에는 요 방금 말했던 요 마주보는 대각선들의 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수선 요 길이를 구해서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까지 길이나 여기 길이 똑같을 테니까. 그럼 곱하기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오지 않을까요? 맞나요? 저 주황색 길이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가 문제인 거야. 이 주황색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뭐가 똑같냐면은 지난번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정사면체가 있으면 이 안에 9가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은 9의 반지름이 어떻게 구합니까? 내저번의 9의 반지름, 외저번의 9의 반지름. 기억나나요? 예,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왜냐면은 여기서 내리는 수선의 길이 물어보는 거니까. 어떻게 풀었더라? 바로 부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부피.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리. 이런 거죠. 이거 아래쪽 면은 그냥 제외하고 위쪽 면만 놓고 보면은 이 정사각뿔 보이나요? 이 정사각뿔. 그 정사각뿔의 부피는 얼마냐면요. 이 부피는 얼마냐면은 밑면의 길이는 A의 제곱이야. 밑면의 넓이는. 높이는 방금 뭐였냐면은 여기서 길이가 루트 2A였으니까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2A라고 쓸 수 있고 곱하기 3분의 1 하면은 부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 부피는 어떻게 생긴 도형을 상상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생긴 이런 정삼각 뿔이 있어요. 여기 밑면이야. 이게 밑면이야. 그리고 이게 높이입니다. 그래서 생긴 정삼각 뿔이 보입니다. 이게 정삼각 뿔. 이 정삼각 뿔 곱하기 4를 하시면 돼요. 이 정삼각형이고 높이가 이것인 정삼각 뿔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촥촥촥촥 붙여놓으면은 정사각뿔 이 전체 부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똑같냐면은 4 곱하기 정삼각형 한 면 넓이 뭡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몰라요.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h를 구할 수 있죠. a제곱 4분의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 최종적으로 h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나누게 되면은 루트 3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2 a 분자면 루트 3 곱하기 없은 6분의 루트 6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 아니에요. 왜? 이거는 요 길이잖아, 이 길이. 내가 하고 싶은 건 요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곱하기 2 하면은 정답은 3분의 루트 6a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여기 실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고, 쌤이 지금 EBS에서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수학 강의 할 때 강사 공모를 했을 때, 이렇게 면접 같은 걸 봤었거든? 이렇게 불러가지고, 시강,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테스트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뭐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그랬을 때, 요 문제를 테스트했었던 게 기억납니다. 요거 갖다가 풀려보고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걸 녹화해가지고 나중에 테스트를 했었는데, 어쨌든, 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 보면은,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모두 루트 3이고 높이가 서로 다른 세 원기둥이 서로 외접하며 한 평면 알파 위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깡통 캔 세 개가 서로 외접하면서, 원기둥 세 개가 외접하면서 이렇게 알파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알파 위에다가. 높이가 다르네요, 지금.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삼각형 PQR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평면 PQR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이다. 세 원기둥의 높이를 8AB라고 할 때 A하고 B.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작은 게 높이가 8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 그 다음 얼마. 그러니까 이 높이 차가 있다는 거죠. 그 높이 차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요게 이면각, 그러니까 요 PQR이라고 하는 요게 바닥 평면과 이루는 이면각이 문제에서 60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교선 찾고 수선 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크겠죠. 똑같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건 이제 좀 잘 안 보이나요? 거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높이가 제일 낮잖아. 그다음 높이가 높잖아. 높이가 제일 높잖아. 그러면 이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수선을 긋게 돼가지고, 그죠? 피타고라스로 돌리게 되면 여기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길이가 언제나 2루트 3으로 똑같죠. 왜냐면 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거 지름이니까 2루트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이 길이가 2루트 3이고. 그럼 여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D라고 놓게 되면은 이 길이가 뭡니까?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면 없이 루트에 12 플러스 D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하고 이거 높이 차가 있겠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가 D이기 때문에, 여기가 2루트 3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인지를 구하게 되면 이게 D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이, 그리고 이제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높이차가 제일 크기 때문에, 역시 여기는 2루트 3인데 이 높이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아니군요. 결국에는 요 높이차가, 이 높이차에 해당하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요 길이 제일 길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은 이 길이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요 높이차가 D, 요 높이차도 D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요 높이차는 2D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12 플러스 D의 제곱. 여기 높이차가 2D니까, 여기는 2루트 3이 여기가 2D이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에 12 플러스 4D 제곱.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2로 묶어내면 루트 3 플러스 D의 제곱. 이런 상태인 거죠.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D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 뭘 사용했으면 바로 이면각이 60도라는 사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면각이 60도인 거, 이면각이. 자, 이걸 좀 선생님 크게 다시 한번 크게. 선생님 지금 이런 그림인데, 이 중심을 연결한 그림을 좀만 더 크게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이 길이하고 여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바닥에다 내린 수선, 바닥에 내린 수선,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선 그리면은 요 높이차가 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은 이 높이차가 역시 ED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수직이고. 이해가 되겠니? 근데 이 바닥에 있는 바닥면하고 얘가 이루는 걸 구하려면 교선을 구해야 되는 교선을. 이걸 이제 다음 단 8단원에서 나오는 정사형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바닥에다 정사형하게 되면은 넓이가 얼마입니다. 라는 개념을 통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정사형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면각. 교선을 찾고 선선인데 아무리 봐도 이런 개념이 만나지가 않죠. 그러면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만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평행이동해가지고 이 바닥면이 여기를 지나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높이가 D고 여기가 또 높이차가 D고 ED니까 이거 딱 반절해. 얘 똑같기 때문에 이거 반절 도착을 해서 얘가 이렇게 생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닥 평면이 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꼭지점 지나면은 이등변 때문에 이거 중점에 도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높이가 D고 D니까 이게 ED의 중점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생긴 삼각형하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일 수밖에 없는데, 자, 이면각의 수학적 정의는 교선의 수선선이죠. 이 그림에서 교선이 뭐냐면 바로 여기 교선이에요. 이 교선입니다. 그리고 이거 중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수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교선의 수선이네요. 보입니까? 그 다음에 삼선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린 거는 반드시 바닥면의 수직입니다. 이게 내리는 거는 반드시 바닥면의 수직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수직이니까 이것도 그냥 연결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수직이 되어서 이 각이 이면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이면각이 60도이기 때문에 이게 1대 2대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1대 2대 루트 3.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D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D. 1대 2대. 이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가? 루트 3. 그러니까 이 길이가 루트 3 플러스 D의 제곱이야. 이 길이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잠깐만. D에다가 곱하기 루트 3분의 2를 하게 되면 이게 루트 3 플러스 D의 제곱이 되는 거죠. 양걸 제곱하게 되면은 D의 제곱 곱하기 3분의 4는 3 더하기 D의 제곱이 되고, 넘기시면은 3분의 D의 제곱은 3이니까 D는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제일 짧은 게 8이었으니까 이 두 번 짧은 것은 11이고요. 제일 긴 거는 1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단원 마지막까지 진행을 해봤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8단원 공간도형의 두 번째 파트인 정사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심플하고 쉬우면서 재밌는 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앞에 7단원 양이 훨씬 많아요. 예. 또 일부 문제들 같은 경우, 방금 했던 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8단원 정사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론이 8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